제 눈에 먼지가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방금 세상을 떠난 딸의 아이들이 제 앞에서 아른거렸거든요. 사위가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던 그 아이들. 그런데 왜 이 고아원에서 제 손주들이 나타난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 그 비밀을 밝히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을 떠나 3시간째 달리고 있는 차 밖으로는 강원도 산골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70대답지 않은 깔끔하고 절제된 기품의 현자는 오늘 처음 방문하는 고아원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고 있었죠.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그래요. 이 고아원이 좋은 곳이라고 들었어요.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다면서요.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원장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더군요. 현자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딸 희연을 잃은 후 현자는 매일 딸 생각에 잠을 설쳤어요. 손주들인 진우와 진아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사위 보연의 말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매달 1,200만 원을 유학비로 보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래서 현자는 다른 아이들에게라도 사랑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번 고아원 후원도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차가 고아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희망의 집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보였죠. 현자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조용한 산골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야 할 운동장은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자 이사님 맞으시죠? 50대로 보이는 원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이 고아원을 운영하는 박미숙입니다. 이사님께서 큰 금액을 후원해 주신다고 해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고아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건물이었어요. 복도를 지나며 현자는 벽에 걸린 아이들 사진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서 낯익은 얼굴 2개가 보였거든요.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었죠. 이게 현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죠. 아, 그 아이들이요? 2년 전쯤 들어온 남매예요. 처음엔 정말 상태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답니다. 원장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자는 그 사진만 뚫어지게 바라봤죠. 진우와 진아였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 있어야 할 손주들이 여기 강원도 산골 고아원에 있었던 겁니다. 혹시 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현자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물론이죠. 마침 아이들이 운동장에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운동장으로 나가는 복도를 걸으며 현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동명이인일 거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아이일 거야. 하지만 운동장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2아이를 본 순간 현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진우와 진아 틀림없었어요. 아이들은 현자가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2년 전보다 키는 컸지만 얼굴은 헬쑥했고 진아는 너무 말랐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 없이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 현자의 가슴을 찢었죠. 진우야, 진아야. 현자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현자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진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진아도 현자를 보고는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죠. 할머니예요. 진아가 벌떡 일어나 현자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진우도 뒤따라왔죠. 현자는 2 손주를 꼭 안았어요.
아이들의 작은 몸이 이렇게나 앙상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현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아이들도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버려졌어요. 아빠가 우리를 여기 두고 갔어요. 진우의 말에 현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에 간 게 아니었구나. 미국이요? 우리 미국 안 갔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가 우리를 여기 데려왔어요. 잠깐만 있으라고 했는데 그 후로 안 왔어요. 진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현자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안 찾아오셨어요? 할머니도 우리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야, 진아야. 할머니는 몰랐어. 너희가 미국에 있는 줄 알았어. 아빠가 그렇게 말했거든. 현자는 아이들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죠. 분노였습니다. 원장님, 이 아이들을 제가 데려가도 될까요? 네. 그런데 이사님께서 이 아이들을 아시나요? 이 아이들은 제 손주예요. 제가 지금 당장 데려가야 합니다. 현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원장은 당황했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드리죠. 1시간 후 현자는 진우와 진아를 데리고 고아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면서도 아이들은 현자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할머니, 정말 우리 버리지 않을 거죠? 진아의 불안한 목소리에 현자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 안 버려. 할머니가 이제 너희를 지켜줄 거야. 차가 고아원을 떠나며 현자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현자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보현,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매달 1,200만 원을 유학비로 보내는데 아이들은 고아원에 있었다니.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왜 손주들을 버린 걸까요? 현자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사흘 후 현자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명진아동병원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유리 건물에는 어린이의 미래, 명진이 함께합니다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병원장 김보연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각종 표창장과 함께요. 아동 인권의 수호자, 대한민국 나눔대상 수상, 소외계층 어린이 후원 1,000명 달성. 현자는 그 상패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지만 현자는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닌 거죠. 아직은 확인해야 할 게 더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병원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박현자라고 전해주세요.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전화를 했고 곧 답이 왔나 봅니다. 회장님, 병원장님께서 올라오시래요. 5층 원장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원장실 문 앞에는 김보연 병원장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죠.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김보연은 활짝 웃으며 현자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준수한 외모에 잘 맞는 양복,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딸 희연이 반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하지만 현자는 이제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바쁜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현자가 앉으려는 순간 원장실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원장님, 자료 가져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의사가 나오다가 현자를 보고는 멈칫했어요.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정수아 선생님. 이분은 제 장모님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과 정수아입니다.
수아는 급하게 서류를 책상에 놓고는 원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현자는 그 모습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여자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있었고 보현의 책상 위에는 아직 따뜻한 커피잔이 2개 놓여 있었어요. 요즘 병원 일이 바쁘신가 봐. 현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복지재단 기금 마련 행사가 있어서요. 새로운 아동복지센터를 짓는 프로젝트거든요. 어머님도 오시면 좋을 텐데요.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현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진우랑 진아는 잘 지내고 있어요. 보현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웃음을 지었죠. 네, 잘 지내고 있답니다. 유모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이들이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고 있대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은데 애들 전화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아, 그게.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휴대폰을 주지 않았어요. 교육상 좋지 않다고 해서요. 그럼 유모 연락처라도. 유모들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부모하고만 연락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제가 중간에서 전달해 드릴게요. 보현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답처럼 막힘이 없었죠. 현자는 보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네요. 사진이라도 보내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제가 오늘 중으로 보내드릴게요. 보현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자는 알아챘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아, 그리고 다음 주 기금 행사 말인데요. 제가 후원을 좀 크게 하고 싶어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보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세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5억 정도가 필요한데. 알았어요. 제가 5억 준비해 볼게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보현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자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봤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바쁘실 텐데 오래 방해했네요. 아니에요, 어머님. 언제든지 오세요. 현자는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조금 전 그 여의사가 간호사실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현자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여자의 왼손 약지에는 반지가 없었지만 목에는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현자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죠. 모든 게 거짓말이구나. 진우와 진아는 고아원에 있고 보현은 다른 여자와 함께 있고 현자가 보낸 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나서며 현자는 다시 한번 벽에 걸린 보현의 사진을 봤어요. 아동 인권의 수호자라는 문구가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현자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회장님, 집으로 가실까요? 운전기사가 물었지만 현자는 다른 주소를 말했습니다. 성수동으로 가주세요. 그곳은 딸 희연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성동구 성수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현자는 차에서 내려 익숙한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45층짜리 아파트, 딸 희연이가 결혼하면서 현자가 사준 집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줘요. 네, 회장님. 엘리베이터를 타고 42층에 올라갔습니다. 4201호 앞에 섰을 때 현자는 가방에서 카드키를 꺼냈어요. 이 집의 소유자는 현자였고 딸이 죽은 후에도 보현에게 계속 쓰라고 했었죠. 마스터키는 현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보현은 병원에 있을 테고 아이들은 고아원에 있었으니 당연했죠. 현자는 조심스럽게 카드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죽은 후 처음 들어가 보는 집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시연이가 쓰던 은은한 꽃향기가 아니었어요. 진하고 화려한 젊은 여자의 향수였죠. 신발장에는 시연이의 신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여성용 하이힐과 운동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현자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거실 벽면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시연이와 보현, 진우와 진아가 함께 찍은 사진들. 크리스마스에 찍은 사진, 제주도 여행 사진, 진아의 돌잔치 사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보현과 아까 원장실에서 봤던 그 여의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은 어딘가 휴양지로 보이는 해변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보현은 수아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수아는 행복한 표정으로 보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자는 그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희연아. 현자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희연이가 좋아하던 화분들도 모두 사라졌고 아이들의 장난감도 없었습니다. 진우가 모았던 로봇 장난감들, 진아가 아꼈던 인형들. 모든 게 지워져 있었어요. 마치 희연이와 아이들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식탁 위에는 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자는 그것을 집어들었죠. 보현 오빠, 어제 저녁 너무 행복했어요. 오빠와 함께라면 모든 게 완벽해요. 사랑해요. 수아가 현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가 바닥에 떨어졌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는 수아의 이름이 적힌 요거트와 과일들이 가득했어요. 희연이가 좋아하던 오미자차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는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화장대에는 여자의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샤넬, 디올, 에스티로더. 현자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희연이의 옷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수아의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죠. 명품 브랜드의 옷들, 최신 유행의 드레스들. 현자는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갔어요. 진우와 진아의 방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아이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현자는 방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눈물이 흐르는지도 몰랐어요. 미안해, 희연아. 엄마가 미안해. 현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풀렸던 거죠. 엄마가 몰랐어. 내가 이렇게 지워지고 있는 줄. 아이들이 버려지는 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현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코니로 나갔어요. 희연이가 가꾸던 작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플로리스트였던 딸은 집에서도 꽃을 키우는 걸 좋아했죠. 하지만 화단에는 죽은 화초들만 가득했습니다. 말라비틀어진 장미, 시든 튤립, 갈색으로 변한 허브들. 이것마저. 현자는 무릎을 꿇고 죽은 꽃들을 쓰다듬었습니다. 희연이가 그토록 아끼던 꽃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니. 화단 한쪽에는 조경 도구를 보관하는 작은 캐비닛이 있었어요. 현자가 희연에게 사준 고급 원예 도구들이 들어있는 캐비닛이었죠. 현자는 캐비닛 문을 열어봤습니다. 도구들은 여전히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캐비닛 안쪽 구석에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현자는 처음 보는 상자였어요. 손을 뻗어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지만 자물쇠는 잠겨 있지 않았죠. 현자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희연이의 일기장이었어요. 현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에는 희연이의 필체로 나의 기록이라고 쓰여 있었죠. 일기장을 펼치자 말린 꽃잎 몇 개가 떨어졌어요. 첫 장의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오늘 보현이가 이상해.
늦게 들어왔는데 향수 냄새가 나. 내가 아는 향수가 아니야. 물어봤더니 병원에서 향수 샘플을 나눠줬다고 하는데 믿고 싶어. 하지만 왠지 불안해. 현자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요즘 보현이가 휴대폰을 항상 엎어두고 다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다가가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휴대폰을 감췄어.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 페이지를 넘길수록 현자의 손은 더 떨렸습니다. 병원 송년회에 동행하지 말라고 했어. 처음이야. 항상 나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는데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오늘 보현이 차에서 여자 귀걸이를 발견했어. 내 건 아니야. 물어봤더니 환자 보호자가 떨어뜨린 거라고. 하지만 그 귀걸이는 최소 500만 원은 하는 명품이었어. 병원 환자 보호자가 그런 걸 보현이 차에 두고 갈까? 현자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엄마한테 지원받은 돈이 이상해. 병원 운영비와 재단 후원금으로 쓰인다고 했는데 오늘 우연히 통장을 봤어. 매달 엄마한테 받는 3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이상이 알 수 없는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보현이에게 물어봤더니 투자라고 하는데 무슨 투자일까? 정수아. 그 이름을 오늘 처음 들었어. 병원 후배 의사래. 보현이가 자꾸 그 사람 얘기를 해. 똑똑하대, 능력 있대. 그런데 왜 나는 불안할까? 오늘 보현이 휴대폰을 몰래 봤어. 미안해, 보현아. 하지만 나는 알아야 했어. 정수아와의 카톡 내용을 봤어. 오늘 밤 봐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현자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딸의 고통이 느껴졌죠. 보현이와 대판 싸웠어. 정수아와의 일을 추궁했더니 인정하더라. 미안하다고, 실수였다고. 엄마와 아이들 생각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나는 용서했어. 아이들 때문에라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다음 장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 보현이는 정수아와 계속 만나고 있어. 오늘 식당에서 둘이 함께 있는 걸 봤어. 수아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게 바로 지난달 엄마가 나한테 사준 거였어. 내가 그걸 안 받았다고 했더니 환불했다고 했는데 정수아한테 준 거였어. 엄마한테 받은 돈을 추적해봤어. 페이퍼 컴퍼니가 여러 개 있었어. 보현이가 만든 회사들이야. 그 돈으로 정수아한테 선물도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나와 아이들은 엄마한테 손 벌리면서 그 돈으로 다른 여자와 사치를 부리고 있었던 거야. 현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오늘 보현이한테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했어. 이혼하자고 했어. 그런데 보현이가 무릎을 꿇더라. 용서해달라고, 아이들을 생각해달라고. 엄마한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모든 걸 바로잡겠다고. 하지만 나는 알아. 보현이의 눈을 봤거든. 그 눈에는 사랑이 없었어. 미안함도 없었어. 오직 돈에 대한 집착만 있었어. 나는 보현이한테 그저 엄마의 재산을 가져다주는 통로일 뿐이야.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 은행 거래 내역, 페이퍼 컴퍼니, 서류, 정수아와의 사진들. 언젠가는 이게 필요할 거야. 엄마를 위해서라도. 마지막 장의 날짜는 희연이가 죽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엄마께 전부 말씀드리기로 했어. 더 이상 보현이가 엄마를 이용하게 둘 수 없어. 내일 아침에 엄마를 만나기로 했어. 이 일기와 모든 증거를 드릴 거야. 보현이가 내 결심을 눈치챈 것 같아. 오늘 이상하게 친절했거든. 갑자기 꽃다발도 사왔어. 내일 드라이브 하자고도 했어. 뭔가 불안하지만. 이제 끝이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선택한 남자 때문에 엄마한테 이런 고통을 드려서. 하지만 이제는 바로잡을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진우야, 진아야.
엄마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것이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희연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현자는 일기장을 손에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에서 비명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죠. 희연아, 희연아. 현자는 죽은 꽃들로 가득한 화단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습니다. 엄마가 몰랐어. 엄마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는데. 한참을 울다가 현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상자를 봤습니다. 상자 안에는 일기장 외에도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 페이퍼 컴퍼니 등록 서류, 보현과 수아가 함께 있는 사진들, 비싼 선물 영수증들. 희연이가 모은 모든 증거였습니다. 현자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봤어요. 보현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는 5개였습니다. 그 회사들로 현자가 지원한 돈이 흘러들어갔다가 다시 보현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죠. 총액은 120억이 넘었습니다. 그 돈으로 보현은 정수아에게 명품 가방과 보석을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제주도와 해외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현자의 손에 들린 영수증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3,800만 원 날짜는 2년 전 11월이었습니다. 현자가 희연에게 목걸이를 사주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날이었죠. 이것까지. 현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희연이 사고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어. 현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코니로 나갔어요. 희연이가 가꾸던 작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플로리스트였던 딸은 집에서도 꽃을 키우는 걸 좋아했죠. 하지만 화단에는 죽은 화초들만 가득했습니다. 말라비틀어진 장미, 시든 튤립, 갈색으로 변한 허브들. 이것마저. 현자는 무릎을 꿇고 죽은 꽃들을 쓰다듬었습니다. 희연이가 그토록 아끼던 꽃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니. 화단 한쪽에는 조경 도구를 보관하는 작은 캐비닛이 있었어요. 현자가 희연에게 사준 고급 원예 도구들이 들어있는 캐비닛이었죠. 현자는 캐비닛 문을 열어봤습니다. 도구들은 여전히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캐비닛 안쪽 구석에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현자는 처음 보는 상자였어요. 손을 뻗어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지만 자물쇠는 잠겨 있지 않았죠. 현자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희연이의 일기장이었어요. 그날 밤 현자는 서재에 앉아 딸이 남긴 모든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프린터에서는 새로운 자료들이 계속 출력되고 있었죠. 변호사 선생님께 받은 페이퍼 컴퍼니 추적 자료, 회계법인에서 분석한 자금 흐름표, 그리고 경찰에 제출할 교통사고 재수사 청원서. 현자는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무리하시면 몸이 상하실 텐데요. 집사 박 씨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일을 끝내야 해요. 그래도 박 씨, 혹시 저희 희연이가 죽기 전에 이상한 점 없었어요? 뭔가 달라진 거라든가. 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뵀을 때 많이 야위셔 있었어요. 표정도 어두우셨고요. 무슨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았는데 제가 여쭤볼 처지가 아니라서. 맞아. 그랬었어. 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갔죠. 다음 날 아침 현자는 일찍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강남경찰서로 가죠. 차는 서울 시내를 달려 강남경찰서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현자는 차에서 내려 경찰서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2년 전 딸의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없이 이곳을 다녀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가자 젊은 경찰관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강력 반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2년 전 교통사고 건으로 재수사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경찰관이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력 반장 김태수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현자는 김 반장을 따라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그런데 2년 전 사고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건이신가요? 제 딸 이희연의 교통사고입니다. 2년 전 11월 15일 경기도 용인 외곽도로에서 발생한 김 반장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기록을 찾았습니다. 아, 이 사건이군요.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났던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현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당시에는 제 사위 김보연 씨가 아이들의 안정을 위해 빨리 사건을 종결하자고 했어요. 손주들이 엄마를 잃고 힘들어하니 오래 끌지 말자고 했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현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죽기 전에 남긴 기록들을요. 현자는 희연의 일기장 사본과 함께 정리한 자료들을 김 반장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제 딸은 사고 전날까지 일기를 썼어요. 그리고 사고 당일 아침 저를 만나러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범죄 사실을 저에게 알리려고요. 김 반장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건 횡령 증거 자료네요. 네. 제 사위가 저에게서 받은 돈을 빼돌린 증거들입니다. 총 12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사고와 무슨 관련이? 제 딸은 이 모든 걸 저에게 알리려고 했어요. 사고 전날 일기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죽었습니다. 현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장님, 저는 2년 전에는 그저 불운한 사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나요? 김 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계속 넘겼습니다. 당시 사고 조사 기록을 다시 보니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끝났네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 말씀을 들으니 재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반장님. 제 딸이 정말 사고로 죽은 건지 아니면 현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죠. 김 반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현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사님,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 사건을 재조사하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의도된 사고였다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님.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사건이라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현자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 그리고 반장님. 네. 제 사위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도요. 그렇게 유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수사는 비밀리에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현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보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어머님, 다음 주 금요일 오후 7시에 프라임 호텔에서 기금 행사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5억 후원건도 그때 발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자는 문자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무대가 되겠네.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서 진우와 진아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진아가 반갑게 뛰어왔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달리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우리 진아, 오늘 유치원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 그림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할머니도 보고 싶은데. 진아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큰 집과 정원, 그리고 할머니와 진우, 진아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우와, 정말 예쁘다. 우리 진아 화가 되겠는걸. 할머니, 저 화가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순간 현자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우리 진아 멋진 화가 되자. 진우도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수학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정말, 우리 진우 대단한데? 엄마도 수학 잘했잖아. 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가. 진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괜찮아, 진우야.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우리 진우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현자는 진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현자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일주일 만에 아이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고아원에서 봤을 때의 공포에 질린 눈빛은 사라지고 조금씩 아이다운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진우야, 진아야. 네, 할머니. 할머니가 약속할게. 너희를 절대 아프게 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자의 진심은 느꼈나 봐요. 할머니 사랑해요. 진아의 말에 현자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손주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현자는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최종 보고서가 도착해 있었어요. 김보현 명의 페이퍼 컴퍼니 5개 확인. 총 유입 금액 14억 2천만 원. 이 중 12억 3천만 원이 박현자 여사님께서 지원하신 자금으로 확인됨. 해당 금액은 정수아 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명품 구매, 해외여행,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현자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경찰 김 반장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님, 교통사고 당일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특정했고 해당 인물이 김보현과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현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달력을 봤습니다. 기금 행사까지 4일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희연아. 조금만 더. 금요일 저녁 프라임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명진복지재단 아동복지센터 건립기금 마련의 밤이라는 현수막이 무대 위에 걸려 있었죠. 300여 명의 하객들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들, 유명 정치인들, 연예인들, 한국 사회의 명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현자는 뒤쪽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모습은 우아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옆에 앉은 변호사 이 선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현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무대 위로 사회자가 올라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뜻깊은 일을 위해 모였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명진복지재단 이사장이자 명진아동병원 원장이신 김보현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보현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수트를 입은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죠. 무대 조명을 받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보현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아과 의사로서 30년 가까이 일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도 많았죠. 보현의 목소리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연습된 듯 완벽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고 어떤 아이들은 부모의 학대로 상처받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대 뒤 스크린에는 가난한 아이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보현이 무료 진료를 하는 모습, 아이들을 안고 웃는 모습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자고. 학대받은 아이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곳, 가난한 아이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을 만들자고요. 박수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현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저의 존경하는 장모님이신 박현자 여사님께서 이 프로젝트에 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일어나 주시겠어요? 조명이 현자를 비췄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현자에게 향했죠. 현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어머님은 2년 전 사랑하는 딸을 잃으셨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도 다른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자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앉았습니다. 이 복지센터는 내년 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총 200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의료시설과 교육시설, 그리고 심리치료센터까지 갖추게 됩니다. 스크린에는 복지센터 조감도가 나타났습니다.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건물이었죠. 저는 약속드립니다. 이 센터가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사랑받는 그런 곳을 만들겠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어요. 현자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지켜봤습니다. 잘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보현의 연설이 끝나고 다른 후원자들의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이 1억, 2억씩 후원을 약속했죠. 정말 감동적인 행사네요. 옆 테이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 박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저렇게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다니. 박현자 여사님도 대단하시죠.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다른 아이들을 돕다니. 현자는 그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는 보현이 다른 후원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죠. 그 순간 무대 옆문으로 정수아가 들어왔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보현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보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아의 허리를 살짝 감쌌죠. 현자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로비로 나가 담소를 나눴어요. 현자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시작하시겠습니까? 변호사 이 선생이 물었습니다. 현자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8시 30분. 조금 더 기다려요. 사람들이 다 모일 때까지. 10분 후 사람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2부가 시작되려는 참이었죠. 현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이 선생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이 선생은 노트북을 꺼내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자는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아까 5억 후원하신 박현자 여사님이잖아요. 보현은 무대 뒤에서 현자를 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하지만 현자는 보현을 지나쳐 마이크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현자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300명의 시선이 모두 무대 위 현자에게 고정되었죠. 어머님, 지금 무슨... 보현이 황급히 다가오려 했지만 현자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김보현 원장님, 그 자리에 계세요. 당신도 들어야 할 이야기니까요. 현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박현자입니다. 방금 전 김보현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2년 전 교통사고로 딸을 잃었습니다. 이희연, 제 딸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딸이 죽고 난 후 저는 손주들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는 사위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1,200만 원을 유학비로 보냈죠. 2년 동안 총 2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저는 우연히 강원도의 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국에 있어야 할 제 손주들을 만났습니다. 홀 안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보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손주들은 고아원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죠. 10살, 8살 어린 아이들이 말입니다. 현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왜 손주들이 버려졌는지. 현자는 무대 뒤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 선생님 부탁합니다. 변호사 이 선생이 노트북을 조작하자 스크린에 서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김보현 원장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 등록 서류입니다. 총 5개의 유령 회사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회사 등록증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난 3년간 김보현 원장에게 지원한 돈의 흐름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현자의 계좌에서 보현의 계좌로,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들로 이어지는 복잡한 화살표들. 총 14억 2천만 원이 이런 방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병원 운영비도 아니고 복지재단 후원금도 아닌 김보현 원장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명품 매장 영수증들이 나타났어요. 구찌 핸드백 850만 원, 샤넬 목걸이 1,200만 원, 카르티에 반지 680만 원. 영수증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정수아 선생이라는 분에게 선물한 것들입니다. 명진아동병원 소아과 의사이자. 현자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수아가 앉아있는 자리를 찾았죠. 김보현 원장의 내연녀입니다. 수아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제 딸이 죽은 지 채 1년도 안 돼요. 김보현 원장은 제 딸과 손주들이 살던 집에 정수아 선생을 들였습니다. 제 딸의 사진은 모두 버리고 2사람의 사진을 걸었죠. 스크린에 현자가 찍어온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보현과 수아가 함께 찍은 사진, 거실에 걸려있던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홀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을. 보현이 다가오려 했지만 현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김보현 씨. 현자는 이제 원장님이라는 호칭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현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맺혔죠. 제 딸의 죽음입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 사진이 나타났어요. 2년 전 제 딸 이희연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죠. 하지만 현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 딸은 죽기 전날 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모아뒀죠. 김보현 씨가 돈을 빼돌린 증거, 바람을 핀 증거, 모든 걸 저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스크린에 희연의 일기 마지막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내일 엄마께 모든 걸 말씀드리기로 했어. 이제 끝이야. 홀 안이 숨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제 딸은 죽었습니다. 경찰은 재수사를 진행했고 현자는 객석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김태수 반장이 서 있었어요. 김태수 반장님 들어오세요. 김 반장이 2명의 형사와 함께 무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재수사 결과 교통사고는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김보현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현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이건 누명이에요. 김보현 씨, 증거가 모두 있습니다.
운전자의 진술서, 돈을 송금한 기록, 그리고 김 반장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사고 전날 밤 당신이 그 운전자와 만난 CCTV 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보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홀 안이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믿을 수가 없어. 아동 인권의 수호자라더니 자기 아이들은 버렸다고? 현자는 보현을 내려다봤습니다. 김보현 씨, 당신은 제 딸을 죽였습니다. 제가 믿고 지원한 돈으로 다른 여자와 사치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아이들을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현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한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다는 그 말, 사랑을 베푼다는 그 말, 모두 거짓이었어요. 보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 반장이 다가와 수갑을 꺼냈습니다. 김보현 씨, 살인교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요. 저는 억울해요. 보현이 소리쳤지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객석에서 수아가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다른 형사가 막아섰습니다. 정수아 씨도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횡령 공범 혐의가 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죠. 현자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걸었어요. 변호사 이 선생이 현자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네, 이제 끝났어요. 현자는 홀을 빠져나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현이 형사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아직도 아동복지센터 건립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죠. 현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연아, 이제 됐니? 3개월 후, 따스한 봄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진우와 진아가 밝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진아가 김치볶음밥을 한 입 베어 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3개월 전 고아원에서 만났을 때의 창백하고 야윈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제 진아의 볼은 통통했고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어요. 천천히 먹어라, 진아야. 목매인다. 네. 진우도 우유를 마시며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과학 발표 대회가 있어요. 제가 태양계 모형을 만들었거든요. 정말 할머니도 보고 싶은데 사진 찍어서 보여줄 수 있어? 네. 꼭 보여드릴게요. 현자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회복된 걸 보면서 그간의 고통이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현자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신문이 놓여 있었어요. 명진아동병원 원장 김보현 살인교사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정수아 전 의사 횡령 방조 혐의로 징역 5년. 현자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희연 기념 복지재단 설립 허가증. 현자는 딸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진짜로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단 사무국장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사님, 오늘 첫 번째 후원 아동 가족들이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네, 알겠어요.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오후 현자는 진우와 진아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공원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아이들은 벚꽃 아래에서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벚꽃이 눈처럼 떨어져요. 진아가 떨어지는 꽃잎을 손으로 받으며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현자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문득 희연이가 생각났습니다. 희연이도 봄을 좋아했었죠. 꽃을 키우는 게 취미였던 딸. 엄마. 진우가 뛰어왔습니다. 아니, 현자를 부른 게 아니었어요. 아,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실수했어요.
진우가 당황해하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자는 괜찮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진우야. 할머니도 엄마처럼 느껴진다면 그것도 좋은 거야.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너희 엄마 대신 너희를 지켜줄 거니까. 진우는 현자에게 안겼습니다. 현자는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진우야, 진아야. 내 할머니. 너희 엄마 말이야, 하늘에서 너희를 보고 계실 거야. 너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면서 정말 행복해 하실 거야. 저희도 엄마 보고 싶어요. 진아가 현자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매일 보고 싶지. 하지만 엄마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계실 거야.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게. 현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한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야. 알겠지? 네, 할머니.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벚꽃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일주일 후, 현자는 서울 강남구에 새로 마련한 재단 사무실에 서 있었습니다. 이희연 기념 복지재단. 깨끗하고 현대적인 사무실이었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꾸며져 있었어요. 벽면에는 희연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희연이가 좋아하던 꽃들이 화병에 꽂혀 있었습니다. 여사님, 준비 다 됐습니다. 사무국장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후원 가족이 도착했어요. 현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40대 중반의 여성과 10대 중반으로 보이는 딸이 앉아 있었어요. 여성은 어딘가 지쳐 보였고 딸은 수줍은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사님. 저희를 도와주신다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도울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죠. 따님이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다고요? 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집도 팔고 대출도 받았는데 더 이상은.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재단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지원해 드릴게요. 정말, 정말이세요? 네. 아이가 건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성은 현자의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자는 그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회의가 끝나고 현자는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이 움직이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희연아. 현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내 이름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할 거야. 내가 못다한 꿈을 엄마가 이어갈게.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진우와 진아를 잘 키울 거야. 내가 바랐던 대로 사랑 가득한 아이들로 키울게. 현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희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죠.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사랑해, 희연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현자는 진우와 진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제가 친구들을 잘 도와준다고요. 진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진우 착하네. 엄마도 그렇게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어. 저도요. 선생님이 제 그림을 벽에 붙여주셨어요. 진아도 신나게 말했습니다. 우와, 대단한데. 그림 보여줄래? 네. 진아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그림에는 커다란 나무가 그려져 있었어요. 나무 아래에는 할머니와 진우, 진아가 서 있었고 나무 위에는 천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진아야, 이 천사는 엄마예요.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요. 진아의 말에 현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맞아. 엄마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걸 보면서 미소 짓고 계실 거야.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고 현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현자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희연아,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았어. 내가 지키고 싶어 했던 아이들을 이제 엄마가 지킬게. 그리고 내가 꿈꿨던 세상, 아이들이 사랑받는 세상을 만들어갈게. 현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해, 우리 딸. 현자는 희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야.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거야.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아픔받는 아이들이 많았고 부당한 일들도 많았죠. 하지만 현자는 알았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현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진우와 진아는 각자의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할머니. 잠자기 전에 할머니가 책 읽어줄까? 좋아요. 현자는 침대 사이에 앉아 동화책을 펼쳤습니다. 옛날에. 현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새로운 아침이 올 것입니다. 희망의 아침이.